선생님이 교실에서 숙제 안 해온 애들이나 교과서 안 챙긴 애들을 따로 불러내시고선 유독 손잡이가 두툼해 보이는 회초리를 눈앞에서 흔들며 너 이걸로 발바닥 혼날래? 아니면 선생님이 해주는 발바닥 마사지 받을래? 저런 질문을 하면 일단 정신이 하얘지기 마련인데요. 분명 분위기로만 보면 선생님은 발바닥 마사지를 받으라는 쪽으로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혼날 거리를 선택하면 100% 후회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뻔히 아는데도 막상 그 상황에서 차라리 발바닥 체벌을 당하겠다는 말은 쉽사리 내뱉지 못했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대놓고 상황을 유도했는데도 거절하면 당연히 괘씸죄가 적용되었으니까요. 그 선생님이라고 언제나 우리한테 발바닥 마사지를 하겠다고 을러대는 분은 아니셨어요. 단지 그날을 비롯 몇몇 날에만 체벌 대신 마사지가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 상황에서조차 기어이 매를 자처하는 학생이 곱게 보일 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어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며 회초리를 허공에 휙휙 휘두르시며 자리에 돌아가 자기 책상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세요. 원래 발바닥 혼날 적에는 그냥 맨 앞자리에 책상에 올라가서 혼났거든요. 당연히 다른 애들을 바라보는 방향이 되었었고 그 상태에서는 표정 관리만 잘하면 딱히 창피할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교실 앞으로 책상을 따로 가져나오라는 건 칠판을 바라본 상태에서 혼이 난다는 말이잖아요. 체벌을 당하는 와중에 묵묵히 견디는 모습을 연출하는 건 물 건너갔다는 말이었어요. 발바닥에 선생님 회초리가 와닿을 때마다 매일같이 당하던 몽둥이 찜질이었건만 당시엔 왜 그렇게 잘 버티던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었는지는 몰라도 그때는 그런 게 중요한 사항으로 느껴졌었어요. 선생님께 회초리로 혼나면 아픈 건 당연한 건데도 당시엔 어떻게든 그걸 안 아픈 척하는 게 뭐라도 된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래서 칠판을 바라보고 혼이 난다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었지만 책상을 가지러 가는 와중에 선생님이 교실 앞에서 허공에 회초리 휘두르는 모습이나 괜히 교탁을 옆으로 밀어놓는 행동들도 되게 거슬렸었어요. 겨우 한 명 발바닥 체벌하는 걸로는 너무 과한 행동들이었거든요. 그렇잖아도 살이 별로 없는 발바닥이잖아요. 선생님이 괜히 겁준답시고 휘두르는 것처럼 혼내시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양호실에 치료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수업 중에 119에 실려서 병원으로 직행해야 할 정도였거든요. 결국 그렇게 사람 하나 잡을 것 같은 분위기를 잡으며 공간을 확보하셨지만 실제로 그 공간을 다 활용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냥 원래대로 두었어도 발바닥 체벌을 위한 공간은 충분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자기 책상 가지고 나오라는 것도 좀 에러죠.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 맨 앞자리에 책상을 잠시 빌리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쓸데없는 일들이었지만 오로지 선생님의 뜻에 반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겁주기 위한 행동들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런 거에 겁먹어서 내용을 번복한다고 해도 상황이 딱히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선생님은 그런 상황에서조차 낙장불입이니 뭐니 하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괜히 아직까지도 꾸무적거리고 있냐고 하시면서 더 겁을 주셨어요. 낑낑대며 책상을 교실 앞으로 가져놓으면 선생님이 따로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칠판 앞에 놓고 책상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어야 했어요. 그럴 때 괜히 겁먹어서 서두르다가 책상을 칠판에 너무 바짝 붙이거나 하면 올라가서 무릎 놓을 공간이 모자라지곤 할 때도 있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책상을 뒤로 조금 물리고 다시 올라가야 하겠지만 당연히 선생님이 그런 걸 기다려주시지는 않죠. 어설프게 올라갔다가 무게중심이 뒤로 좀 쏠리는 기분이라 아찔하긴 해도 책상을 잘 잡고 버티면 또 막 넘어지고 할 수준은 아니거든요. 처음에야 중심 잡아본답시고 이마를 칠판에 붙이고 손으로는 책상 붙들고 한다지만 선생님께 회초리 한 대 맞는 순간 발바닥의 꿈틀거림을 참을 수 없게 돼요. 선생님도 발바닥 혼내시면서 우리한테 풀스윙으로 휘두르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평소에 손목만 까딱거리며 휘두르는 것보단 더 심하게 혼을 내세요. 발바닥 마사지를 거부하고 체벌을 선택한 괘씸죄가 걸려있는 거잖아요. 책상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지라 어디 도망갈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마냥 정신줄 놓아버리기엔 너무 위험한 장소이긴 했어요. 선생님께 혼나러 올라가 있으니 혼나다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더라도 딱히 선생님이 받아줄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우리도 넘어갈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간다는 게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렇게 균형을 잡는답시고 발악을 하다 보면 또 선생님의 발바닥 체벌 정도는 넘어갈 만한 여력이 생기기도 했어요. 말했듯이 선생님도 엎드려 뻗쳐서 혼낼 때처럼 회초리를 막 휘두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나마 체벌을 선택한 이상 혼날 대수는 딱 정해져 있다는 게 그나마 장점이 되겠네요. 처음부터 아예 말을 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선생님도 몇 대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어지간하면 딱 그 정도만 혼을 내시긴 하셨어요. 오히려 그런 정도가 없는 건 선생님이 강요한 발바닥 마사지 쪽이었어요. 선생님의 의도가 의심스럽긴 했지만 거기에 반항하는 게 또 쉬운 건 아닌지라 어지간하면 선생님이 유도하는 대로 발바닥 마사지를 받는다고 할 때가 많았어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 만큼 자리로 돌아가서 책상을 가져 나오거나 하는 일도 없죠. 그래서 그냥 교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거나 칠판 짚고 발 한쪽만 들거나 했는데요. 솔직히 그거 다 소용없는 짓거리들이긴 했어요. 예상하셨듯이
발바닥 마사지라고는 하지만 그냥 회초리 손잡이의 뭉툭한 부분으로 우리가 아파 자지러지며 뒹굴 때까지 발바닥 중앙을 꾹 눌러댈 뿐이었거든요. 처음 자세가 칠판 짚고 서 있는 상태였다 한들 다 소용없는 짓거리인 게 선생님은 그런 우리가 어떻게든 바닥을 뒹굴 때까지 눌러대셨어요. 당연히 진짜 마사지 할 때처럼 여기저기를 찌르거나 하는 것도 없었어요. 제일 고통을 심하게 느끼면서도 부담 없는 부위인 발바닥 중앙 부위만 노리셨는데요. 그래도 참고 버티는 애가 있으면 그때는 일부러 획 잡아당겨 넘어뜨리기도 하셨어요. 일단 바닥에 넘어지면 그걸 계속 참고 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묵묵히 참고 견디던 애들도 그냥 막 바닥을 빨빨 기어다니게 되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발바닥 마사지가 행해질 적에는 언제까지 한다는 제한도 없었어요. 체벌받을 적에는 평소보다 그 정도가 좀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몇 대만 버티면 된다는 끝이 존재했는데요. 발바닥 마사지 받을 적에는 그런 제한도 없었어요. 선생님은 우리 발바닥을 잡고 눌리기만 할 뿐이니까 대수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선생님은 발바닥 마사지를 해주는 거지 체벌을 하는 게 아니라고까지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우리는 복장 흐트러지는 건 신경도 못 쓸 만큼 아파서 바닥을 뒹굴고 있는데도 선생님은 표정 하나 안 변하면서 이거 다 너희 몸에 좋은 거다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무슨 잘못을 해서 끌려 나왔던 간에 일단 반발심부터 들게 마련인데요. 그나마 이것도 우리가 선생님의 기준치를 채운 경우에나 무사히 끝이 났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아무리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어도 꿈쩍도 안 하시는 선생님이시지만 선생님이 마음속으로 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풀려날 수 있었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을 적에는 도저히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지만 선생님의 들어가라는 말 한마디에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야 했어요. 만약 그때 동작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선생님의 발 마사지를 버티지 못했던 애들이랑 똑같이 취급될 게 뻔했거든요. 버티지 못했다는 건 선생님을 밀쳐서 발을 빼낸다거나 몸을 옆으로 대굴대굴 굴러서 발을 비틀어 빼내는 걸 의미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야 우리가 뭔 짓을 하는지 뻔히 보였겠지만 어쨌거나 괘씸한 건 괘씸한 거죠. 막상 그렇게 선생님의 소나기를 벗어나더라도 딱히 달라질 건 없었어요. 선생님은 이걸 체벌로는 보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선생님은 체벌 대신 발 마사지를 해준다는 배려를 해준 건데 우리가 못 버틴 거예요. 그러니 모든 상황은 원점으로 리셋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쳐서 움직이지도 못할 상황이 되었더라도요. 우리가 교실 바닥에서 숨만 깔딱이는 걸 선생님도 아시지만 결코 기다려주시지 않았어요. 널브러져 있는 대로 그냥 회초리를 휘두르셨어요. 이제는 발바닥이라거나 하는 특정 부위를 언급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축 늘어진 애들을 상대로 회초리를 내리칠 따름이었어요. 아무리 지쳐 쓰러진 우리들이라도 고통에 둔감해지지는 않잖아요. 본능적으로 손이 움찔거렸지만 우리는 다들 알고 있었어요.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손으로 선생님의 회초리를 가리거나 했다간 정말 순수 체벌로 119에 실려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번진다는 걸요. 어차피 그 상황에서는 딱히 엎드려 뻗치거나 하는 식으로 자세를 잡는다 하더라도 뭔가 달라지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선생님이 느끼는 괘씸함은 이미 최고치를 달성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체벌로 취급되지 않는 발 마사지에서 체벌로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점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 뭐라 언급하신 적은 없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랬다는 말이긴 했는데요. 분위기로만 보면 거의 애 하나 잡을 것만 같은 분위기지만 그 대수는 선생님이 평소 체벌로 정한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분위기는 어디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이뤄지는 메타작 같기는 했지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사정 봐주지 않고 그저 회초리 휘두르는 거에만 신경 쓴다는 거죠. 그나마 혼날 사람이 한 명이면 분위기 좀 살벌해지고 수업이 이어지는데요. 만약 대기 중인 인원이 몇 명 더 있으면 그때부터는 선택지고 뭐가 없었어요. 그쯤 되면 아무리 눈치 없는 애라도 분위기상 엎드려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거든요. 설사 걔네들이 처음부터 발바닥 마사지를 받겠다 말했다 하더라도요. 평소라면 어떻게든 자세 유지하며 버텼을 법한 애들조차도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체벌에는 버티지 못하고 팔에 힘이 풀리곤 했어요. 그럼에도 선생님은 자세 잡으라는 말도 없이 그저 체벌을 이어나갈 뿐이었죠. 결국 앞에 마사지 받다 체벌로 전환된 애랑 비슷한 꼴이 연출되었어요. 뭐 그 꼴이 되었다 하더라도 선생님의 들어가라는 말 한마디에 몸이 번쩍 들리는 기적은 다 같이들 경험하고는 했지만요.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네들끼리 이고지고 하면서 자리로 돌아가곤 했어요. 만약 한두 명이라서 그게 안 되면 앞자리 애들이나 주번이라도 나와서 도와줬었어요. 그때만큼은 평소 설치던 애라 꼴불견이었어도 다 같이 도와줬었어요. 딱히 선생님이 화나는 걸 방지한다거나 하는 계산이 없더라도요. 누군가는 이걸 보고 그때는 친구들끼리 정이 있었네 뭐네 할지는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 그딴 정 따위 필요 없으니 그저 오늘은 체벌 없이 넘어가 달라고 기도하며 등교하는 시기이긴 했죠.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